아이언빔과 자주국방 패러다임 전환. 인트로. 2025년 중동의 하늘에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전 배치한 아이언빔이 드론과 로켓을 요격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무기의 등장을 목격한 것이 아닙니다. 7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방공 전략의 근본 철학이 전환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입니다. 많은 언론이 아이언빔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왜 게임이 바뀌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설명만 있을 뿐입니다. 빛의 속도로 요격한다. SF 영화 같은 무기 같은 표현은 기술의 겉모습만 다룰 뿐, 이 무기가 국가 안보 전략에 던지는 본질적 질문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주국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보유하는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인가? 아이언빔은 이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아이언빔이 보여주는 자주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위협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술 자립. 이 세 가지 렌즈를 통해 우리는 21세기 자주국방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자주국방의 재정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 자주국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무기 목록을 떠올립니다. 전투기 몇 대, 전차 몇 대, 미사일 몇 발. 숫자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을수록 더 강한 자주국방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주국방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진짜 자주국방은 평시의 무기 보유량이 아니라 전시의 지속 능력에서 결정됩니다. 전쟁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석 달, 1년 지속될 때 외부의 지원 없이도 방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자주국방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이 관점에서 보면 역설적인 무기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경이로운 성공작이었습니다. 90% 이상의 요격 성공률, 수천 명의 민간인 생명을 구한 실적.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은 약 5만 달러, 하나로 약 6천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하마스가 쏘는 카삼 로켓 한 발의 제작 비용은 약 800달러, 약 10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공격자는 100만 원을 들여 방어자에게 6천만 원을 쓰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은 하루에 수백 발의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1000발이 넘는 로켓이 쏟아졌습니다. 아이언돔은 성실하게 작동했지만 요격 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해야 했고 미국은 특별 수송기를 동원해 요격 미사일을 공수했습니다. 아이언빔이 제시하는 해법. 바로 이 지점에서 아이언빔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아이언빔의 요격 비용은 전력 비용 수준, 발당 약 2달러에 불과합니다. 하나로 약 2,500원입니다. 6천만 원 대 2,500원. 이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어 경제학의 완전한 재구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탄약 개념의 소멸입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면 재보급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보급은 생산 능력, 물류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아이언빔은 전력만 있으면 작동합니다. 발전기가 돌아가는 한 요격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은 매일 수백 발의 로켓을 발사합니다.
기존 체계라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긴급 지원을 기다리며 방어 자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어떤 도시는 보호하고 어떤 도시는 포기하는 끔찍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빔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자체 발전 능력만으로 방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압력도 미국 의회의 승인도 대서양을 건너는 수송기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정기뿐입니다. 자주국방의 새로운 정의. 이것이 바로 21세기 자주국방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싸울 수 있느냐입니다. 자주국방은 재고 목록이 아니라 지속 능력입니다. 아이언빔은 이 새로운 정의를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요격 능력이 외부 공급망에서 분리되는 순간 국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적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승인을, 다른 나라의 생산 일정을, 다른 나라의 정치적 판단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1,000만 명이 채 안 되고 영토는 한반도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이언빔을 통해 이스라엘이 보여준 것은 자주국방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작은 나라가 막강한 무기고를 가졌지만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큰 나라보다 더 자주적일 수 있습니다. 2부 물량 공세 시대의 방어 철학. 변화하는 위협 환경. 현대 전장은 변했습니다. 20세기 전쟁이 소수의 고가 무기 간 대결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대량의 저가 무기를 통한 소모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상징이 바로 드론과 저가 로켓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달러짜리 상업용 드론이 수백만 달러짜리 전차를 파괴합니다. 중국에서 구매한 민수용 드론에 수류탄을 달아 적진에 투하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조잡하지만 전략적으로는 효과적입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의 카삼 로켓은 정밀도가 낮습니다. 명중률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밀도를 물량으로 대체합니다. 100발을 쏴서 10발이 목표 지역에 떨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작 비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 전략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합니다. 이란은 더 나아갔습니다. 2025년 4월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3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방공망에 대한 수학적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뛰어난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300발을 모두 요격하려면 300발 이상의 요격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공망의 상당 부분이 소진됩니다. 비대칭 경제학의 함정. 이것이 바로 비대칭 전쟁의 경제학입니다. 공격자는 싸고 단순한 무기를 대량으로 사용합니다. 방어자는 비싸고 정교한 무기로 하나하나 요격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자의 경제적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끔찍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방어 기술이 발전할수록 방어자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아이언돔이 없던 시절, 로켓 공격은 그저 감수해야 할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언돔이 등장한 이후 이스라엘은 모든 로켓을 요격해야 한다는 도덕적,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보호받기를 기대하고 정부는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는 매일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듭니다. 공격자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경제를, 이스라엘의 방어 자산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속 의지를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물량 공세는 군사 전략인 동시에 경제 전략입니다.
아이언빔의 전략적 해법. 아이언빔은 이 게임의 규칙을 바꿉니다. 핵심은 계층적 방어 개념입니다. 모든 위협을 똑같이 비싼 수단으로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드론이 날아옵니다. 속도는 느립니다. 탄두는 작습니다. 이것을 6천만 원짜리 요격 미사일로 막아야 할까요? 아이언빔이 있다면 2,500원이면 충분합니다. 박격 포탄이 날아옵니다. 사거리는 짧습니다. 이것도 레이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이언돔의 귀중한 요격 미사일은 정말 중요한 위협,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정밀 유도 무기에만 사용됩니다. 방어 자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드는 전략적 효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1000발의 저가 로켓을 발사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은 1000발의 요격 미사일로 대응해야 했고 그 순간 방어 자산의 상당 부분이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을 레이저로 처리하고 요격 미사일은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 억제 효과의 복원. 더 중요한 것은 억제 효과입니다. 공격자가 물량 공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방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방어 자산을 소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방어 의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언빔은 이 계산을 무효화합니다. 1000발을 쏘든 10,000발을 쏘든 이스라엘의 방어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전력 비용만 조금 늘어날 뿐입니다. 공격자의 입장에서 물량 공세는 더 이상 합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자원만 소모하고 전략적 효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의 진짜 의미입니다. 아이언빔은 전쟁을 이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을 시작할 이유를 없애는 무기입니다. 방어 비용이 공격 비용보다 낮아지는 순간 공격자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억제입니다. 3부 기술 자립과 전략. 자립. 공급망의 정치학. 무기는 단순한 금속과 전자장치의 조합이 아닙니다. 무기는 공급망이고 공급망은 곧 정치입니다.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는 세계 최강의 무기지만 그 무기를 유지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품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심지어 특정 작전에 사용할 권한도 미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 한 발에는 수십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탄두, 추진체, 유도 시스템, 신관. 이 중 상당수는 미국에서 수입하거나 미국 기술을 라이선스 생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체 생산한다고 하지만 원자재와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만드는 전략적 취약점은 명백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생산 속도가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생산을 늘리려면 부품 공급이 늘어나야 하고 부품 공급은 수출국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됩니다. 미국 의회가 승인을 지원하면 이스라엘의 방어 능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2023년 가자 전쟁 당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지원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지원은 계속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가 다른 나라의 정치에 의존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공급망 독립성. 아이언빔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레이저 무기의 핵심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고출력 레이저 발생 장치. 이것은 광학기술의 집합체입니다. 렌즈, 거울, 광섬유, 냉각 시스템. 복잡하지만 소모품이 아닙니다.
한 번 만들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력 공급 시스템. 이것은 발전기와 배터리의 문제입니다. 기존 기술의 응용입니다. 특별히 수입해야 할 희귀 자원이 없습니다. 셋째, 표적 탐지 및 추적 시스템. 레이더와 광학 센서, 그리고 이를 통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통합 제어 시스템.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의 강점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소모품이 없습니다. 미사일처럼 쏠 때마다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시 재생산에 압박이 없습니다. 핵심 부품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자체 생산할 수 있거나 범용 산업 제품입니다. 따라서 수출 통제의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기술 자립의 선순환. 더 중요한 것은 기술 개발의 선순환입니다. 미사일 기술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명확합니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폭발물을 목표까지 운반하는 장치라는 기본 개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혁신의 여지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레이저 무기는 개선의 여지가 무궁무진합니다. 레이저 출력을 높이면 더 먼 거리의 목표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빔 조준 정확도를 높이면 더 작은 목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개선하면 연속 발사 능력이 향상됩니다. AI를 통합하면 다중 목표 동시 요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개선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학, 이스라엘의 연구소, 이스라엘의 기업이 직접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수집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법을 개발하고 즉시 적용하는 전 과정이 국내에서 완결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자립입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능력이 곧 전략 자립으로 이어집니다. 전략적 자율성의 획득. 기술 자립이 전략 자립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명확합니다. 자국 기술로 만든 무기 체계는 사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지 온전히 자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F-35로 이란을 공격하려면 미국과 상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언빔으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전자는 동맹의 논리에 묶여 있고 후자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더 나아가 기술 자립은 수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빔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인 동시에 외교적 자산입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동맹 관계의 강화이고 영향력의 확대입니다. 결국 아이언빔이 보여주는 것은 21세기 자주국방의 핵심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무기를 수입한 나라보다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한 나라가 더 자주적입니다. 화려한 무기고를 가진 나라보다 지속 가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한 나라가 더 안전합니다. 마무리. 아이언빔은 단순한 신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주국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핵심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자주국방은 보유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 시작될 때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전쟁이 장기화될 때 얼마나 오래 싸울 수 있느냐입니다.
아이언빔은 요격 능력을 외부 공급망에서 분리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방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둘째, 현대전쟁은 물량의 시대입니다. 소수의 고가 무기가 아니라 다수의 저가 무기가 전장을 지배합니다. 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든 위협을 똑같이 비싼 수단으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계층적 방어, 즉 위협의 수준에 맞는 대응 수단을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언빔은 이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입니다. 셋째, 기술 자립이 곧 전략 자립입니다.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한 전략적 자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기반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만드는 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아이언빔이 게임을 바꾸는 이유는 더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전쟁의 경제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방어 비용이 공격 비용보다 낮아지는 순간 공격자의 전략은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제이고 진정한 안보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최신 전투기를 도입하고 최신 전차를 구매하고 최신 미사일을 배치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충분한가요? 북한은 대량의 저가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수만 문의 방사포, 수천 대의 드론, 끊임없이 증가하는 순항미사일. 이것들은 하나하나가 위협이지만 진짜 위협은 물량입니다. 북한이 전면전을 시작한다면 첫날에만 수만 발의 포탄과 로켓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패트리어트로, THAAD로. 이 시스템들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고가 위협을 위한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만 발의 방사포를 막기에는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언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특정 무기 시스템의 우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어 철학의 전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비싼 요격 미사일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어 체계입니다. 더 많은 외국 무기가 아니라 독자 기술 기반의 방어 수단입니다. 더 화려한 무기고가 아니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전자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이저 기술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I와 센서 통합 기술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 기술들을 국방에 통합하려는 전략적 의지입니다. 아이언빔의 진짜 의미는 기술의 우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방어하려 하는가? 얼마나 오래 방어할 수 있어야 하는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그것이 바로 21세기 자주국방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빔을 통해 그들의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자주국방은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입니다. 총을 더 많이 드는 군대가 아니라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아이언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궁극의 교훈입니다.